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1905년 1월 9일은 끔찍한 대학살과 함께 말과 글이 아닌 실제 사회주의 나라를 출현하게 한 날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날에 피해 일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제국 러시아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한 줌도 안 되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국가 권력을 빼앗을 수 있었는지를 더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겨울궁전 앞에는 20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자와 노인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초상화를 들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린 나머지 자비로운 아버지 차르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자비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신부인 가퐁이 맨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겨울궁전 앞 광장에서 그들을 맞아준 것은 자비로운 차르가 아니라 바리케이트를 치고 총을 겨눈 군대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뒷대열에 밀려 물러날 곳이 없었고 자꾸만 앞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총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하얗게 언 눈 위로 노동자들의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져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텅 빈 광장에는 수없이 많은 시체가 뒹굴었습니다. 차르가 인자한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면서 찾아갔던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총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르가 인자한 아버지가 아니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압제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러시아 민중은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민이기를 그만두고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차르 체제를 타도하자고 선동해온 혁명가들이 드디어 대중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 억눌리며 살아온 러시아 민중은 쌓이고 쌓인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렸던 것입니다. 19세기 초반 러시아 인구는 3천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농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귀족한테 집과 땅을 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돈과 농산물을 바치거나 귀족집에 얹혀 살면서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종으로 평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소와 말처럼 일하면서 가축과 한 방에서 먹고 자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었고 글을 읽거나 쓰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정 러시아는 바로 이런 농노제도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러시아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생겼고 도시에는 큰 공장이 앞다투어 들어섰습니다. 그런 와중에 머지않아 러시아 전제 정치를 뒤집어 엎을 새로운 사회계급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바로 노동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도 농노 시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좁고 더러운 방에서 남녀노소가 한 덩어리로 엉클어져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티푸스와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이 쉴 새 없이 나돌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해서도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실컷 부려먹고도 마음 내킬 때 주고 싶은 만큼만 임금을 내놓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노동자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기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을 터전삼아 19세기 막바지에 차르 체제에 반대하는 세 갈래 정치 세력이 출현하였습니다. 나로드니키와 마르크스주의자, 그리고 온건한 개혁주의자들이 그 세력이었습니다. 나로드니키는 인민주의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1860년대와 1870년대에 농촌으로 뛰어들어 농민들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혁명가 바쿠닌이 모든 사회악이 사유재산 제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 싸우자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돌팔매로 나로드니키를 쫓아버리거나 붙잡아서 경찰에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나로드니키는 도시에 돌아와 수많은 비밀 결사를 조직했고 폭력과 테러로 차르 체제를 뒤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르 2세까지 암살했으며 나중에는 사회혁명당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별 힘이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마르크스가 쓴 책을 읽고 그 사상을 받아들여 공장 노동자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닌 농민을 혁명 주체로 삼은 나로드니키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차르 경찰은 골칫덩어리 테러 분자들을 공격하는 마르크스주의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담은 책이 마구 돌아다녀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마르크스주의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898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건 개척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혁명 세력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전제정치를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본가와 일부 귀족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세 갈래 정치 세력 가운데 어느 편도 민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20만 군중을 이끌고 결궁전으로 간 가퐁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세 갈래 정치 세력 중 어느 편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가퐁 신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가 나서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자의 선동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건전한 사업을 벌여 노동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장 노동자 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12월 어느 날 페테르부르크의 어느 기관차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적어냈다고 사장이 해고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서 가퐁 신부에게 자기네를 자비로운 차르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가퐁은 고민 끝에 몰래 차르에게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싹 텄습니다. 만약 차르가 노동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가퐁에게나 차르에게나 다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유혈 사태 이후 가퐁은 나라 밖으로 달아나 레닌을 비롯한 망명혁명가들을 만나 무장봉기를 일으켜 차르 체제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기를 사서 러시아로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귀국한 이후 1906년 4월 테러 전문업자인 사회혁명당 대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퐁의 인생은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1905년 혁명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유일한 희극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하자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물론이고 온건한 자유주의자들까지도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끝없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노동자들 수가 너무 적고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노동자는 더욱 적으니 노동자 계급은 우선 차르 정부와 싸우는 자본가 계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받아 사회주의를 널리 퍼뜨려 노동자들을 튼튼히 조직한 다음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이 곧바로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본가 계급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도 차르 체제와 형식만 다르지 소수자의 독재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차르 정부를 타도하고 세울 정부를 가리켜 레닌은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또는 절대 다수의 소수에 대한 독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견해를 따르는 혁명가들은 스스로를 볼셰비키라고 불렀고 반대파를 멘셰비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당에 모두 참여하고 있었던 레온 트로츠키가 남보다 먼저 페테르부르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노동자 집회에서 차르 정부를 타도하고 임시혁명정부를 세우자고 선동했으며 불같은 웅변과 빼어난 글로 단숨에 노동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겨우 26 나이에 소비에트 의장이 되어 혁명운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레닌은 그와 달리 한참 늦게 러시아로 돌아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차르 정부는 마침내 신용으로 남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뽑은 대표로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10월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로 한 약속일 뿐 차르 정부는 이것을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선언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파업을 깨뜨리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차르 정부를 타도하기라도 한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파업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고 차르 정부는 특공대를 만들어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을 공격했으며 소비에트 간부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군대는 의장 트로츠키를 체포했으며
재판부는 그를 시베리아에서 평생 유배 생활을 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페테르부르크 무장 봉기는 정부군이 펼친 대공세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 앞에서 벌어진 대학살로 시작된 1905년 혁명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